국방부 장관님 그동안의 헌신적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있을 때마다 좀 우리 국방부의 평가와 해외 전문가들의 평가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의 평가가 좀 더 신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사거리가 780여 킬로이지만 이제 고각 발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한 정상 각도로 환산을 하면 5,000킬로 이상 날아간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KBS에서 보니까 이번에는 이 사출 방식이 분리 방식이 아니고 단번에 그냥 쐈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보면 이게 1단계, 2단계 사출 방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처럼 단번에 쏜 사출 방식이 아니고 이 분리 방식으로 가면은 더 이게 사거리를 더 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로 들은 것은 이제 SLBM이 콜드 론칭해서 점화가 돼서 추력을 받아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신 거고, 이번 것은 액체 1단 엔진을 쓴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방부 아까 상황 평가에는 탄두 재진입의 안정성 여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고 ICBM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은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그들이 IRBM을 목표로 했을 경우에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만일에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요격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거 기억하시죠? 예. 이번에 왜 요격 안 했습니까? 그건 뭐 제가 답변 드릴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것은 지금 탐지를 못했나요? 탐지 다 했습니다. 미국 다 탐지했는데, 그것이 이제 요격할 그런 대상이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뭐 판단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확인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한 해에 무수단 미사일을 6차례 시험 발사했는데 8발을 쐈는데 7발이 실패했거든요. 전 이게 북한의 자체 설비 결함에서 온 실패가 아니고 미국의 사이버 요격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실패로 가져온 것이다. 미국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미국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를 뒷받침할 만한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른바 레프트 오브 런치, 발사 직전 교란 프로그램, 이걸 소개한 바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악성 코드, 전자기파 등으로 미사일 통제 시스템을 교란해가지고 미사일 발사 직전에 무력화하는, 그러니까 미사일 요격 단계를 발사 준비, 발사 상승 이렇게 본다면 이 발사 단계보다 한 단계 전에 발사 준비 단계에서 이 사이버 공격을 강해가지고 무력화시키는 그 결과가 아니었느냐. 종전의 미사일 실패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한 견해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나 기술적으로 현재 매우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무수단이 소위 레프트 오브 론치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NCND의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틀리다는 제 지적이 틀리다는 얘기? 그러한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도 현재의 기술적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을 담보하기에는 아직은 아니다 하는 그런 기술적 자문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만일 그러한 기술적인 효용이 검증이 된다면 이것은 킬체인 KND 플러스 알파로서의 우리의 어떤 대북 군사 대응 체계를 한번 갖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발사 직전 교란 프로그램이 이 성능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한 프로그램이라면 이것도 우리가
확보해야 될 군사력의 한 분야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뭐 그런 것이 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도록끔 하는 노력이 앞으로는 뭐 여러 가지 더 관련 국가에 더 관심 갖고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국방위에서 활동하면서 이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을 강력히 일관되게 여러 차례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공약을 하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예, 저도 그래서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 공약을 크게 환영하면서 좀 적극적인 우리 정부의 준비가 좀 필요하다. 또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또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우리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좀 여야가 좀 함께 나서야 되겠다. 뭐 국회 차원에 또 국방위 차원에 특위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대안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장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후에 지금 새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그 NSC 그 회의에 참석을 하신 거죠? 예,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것 같지만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우리 이철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중국의 압박으로 핵실험을 하려다가 북한이 좀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10일 날 취임했는데 14일 날 이걸 발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정진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요격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요격은 없었고 지금 북한이 이처럼 그 중국의 압박이나 뭐 이런 데도 굴하지 않고 특히 또 새 정부가 제재 외에 또 대화 가능성을 여러 차례 필요하다고 또 천명을 하고 또 그 길을 모색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한 단계 진전된 걸 발사한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헌법 전문에도 지금 핵 보유를 불변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 이게 또 지금까지의 그 핵과 미사일 실험에 비춰봐도 이게 불변의 상수로 지금 굳어지는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지금 정부에서 전작권 해수가 전 정부에서 2023년까지 해수하는 목표로 있는 거죠 지금. 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그러니까, 전환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이 언제쯤 그런 게 충족이 되면 근데 새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저 대선 기간 중에 이것을 가급적 빨리 전작권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피력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비핵화 원칙도 고수하면서 북한은 이렇게 계속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면은 결국 미국하고 이게 뭐가 협상 우리 머리 위로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재래식 무기만 갖고 이거 비핵화 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 핵을 안 갖는다는 비핵화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 대신에 동맹의 맞춤형 억제 전략을 통해서 미국의 해구산을 포함한 그러한 확장 억제를 제공받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전작권 회수가 이렇게 빨리 될 경우에 또 지금 같이 미국의 지금의 해구산도 충분한지가 참 의문인데 그 지금 상태 해구산이 보장된다는 그 같은 뭐 담보가 있습니까? 그 전작권 회수라는 표현보다 저희는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
전작권 전환은 이제 현재의 연합사 체제를 미래사령부 체제로 하면서 한국군과 미국군의 주도 지원 기능을 또 바꾸는 뭐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NSC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드 문제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러면은 지금 북한이 이렇게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뭐 ICBM은 아니다.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의심스럽고, 그럴 경우에 사드 배치 자체가 이제 재논이 되고 그런 과정 중에 궁극적으로 이 사드 배치도 흐지부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뭐 아직 그날 회의에서도 말씀이 없으셨고요.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대통령께서도 이제 관계 참모들이 새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 보고를 받으실 것이고 뭐 그러한 입장이 서실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핵이 전술 핵이냐 전략 핵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좀 논의가 대선 기간 중에 있었는데, 이게 전략 핵이면 우리한테 위협이 안 되는 겁니까? 북한의 핵은 전략 핵이든 전술 핵이든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땅에 떨어지면 뭐 전술 핵이든 전략 핵이든 따지지 않고 우리한테 위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에 그 정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잠수함 부분도 지난 작년인가요? 그 예산 배정 과정에서 우리가 연구 용역비로 제가 그 당시에 10억 원을 배정을 주장했는데, 오히려 국방부에서 그거 공식적으로 하면 좀 곤란하다 뭐 이렇게 자꾸 해서 마지못해 1억으로 줄여서 그 용역비 책정된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핵잠수함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방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그것을 뭐 어떻게 추진 여부 뭐 또 한다면 어떻게, 이 문제는 그것이 이제 다음 정부에서 어떤 군사적 소요, 특성 이런 것들과 감안해서 뭐 정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그 북한의 IRBM 다음 단계가 이제 본인들이 이제 ICBM이라고 주장하는 그와 같은 또 실험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도 지금과 같은 대응은 계속 반복되고 그러면은 그 국방부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불안해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미사일 체계에 대해서 우리 한반도에서 그 작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미사일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로 들은 것은 이제 SLBM이 콜드 론칭해서 점화가 돼서 그 추력을 받아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신 거고, 이번 것은 액체 1단 엔진을 쓴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방부 아까 상황 평가에는 탄두 재진입의 안정성 여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고 ICBM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은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그들이 IRBM을 목표로 했을 경우에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만일에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요격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거 기억하시죠? 예. 이번에 왜 요격 안 했습니까? 그건 뭐 제가 답변드릴 교란 프로그램 이걸 소개한 바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악성 코드, 전자기파 등으로 미사일 통제 시스템을 교란해가지고 미사일 발사 직전에 무력화하는, 그러니까 미사일 요격 단계를 발사 준비, 발사 상승 이렇게 본다면 이 발사 단계보다 한 단계 전에 발사 준비 단계에서 이 사이버 공격을 강해가지고 무력화시키는 그 결과가 아니었느냐. 종전의 그 미사일 실패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한 그 견해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나 기술적으로 현재 매우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무수단이 그 소위 레프트 오브 론치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NCND의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틀리다는 제 지적이 틀리다는 얘기? 그러한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도 현재의 기술적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을 담보하기에는 아직은 아니다 하는 그런 기술적 자문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만일 그러한 기술적인 효용이 검증이 된다면 이것은 킬체인 KND 플러스 알파로서의 우리의 어떤 대북 군사 대응 체계를 한번 갖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발사 직전 교란 프로그램이 이 성능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한 프로그램이라면 이것도 우리가 확보해야 될 군사력의 한 분야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뭐 그런 것이 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도록끔 하는 노력이 앞으로는 뭐 여러 가지 더 관련 국가에서 관심 갖고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장관님 그동안의 헌신적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있을 때마다 좀 우리 국방부의 평가와 해외 전문가들의 평가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의 평가가 좀 더 신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사거리가 780여 킬로이지만 이제 고각 발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한 정상 각도로 환산을 하면 5,000km 이상 날아간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KBS에서 보니까 이번에는 이 사출 방식이 분리 방식이 아니고 단번에 그냥 쐈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보면 이게 1단계, 2단계 사출 방식이 되잖아요. 이번처럼 단번에 쏜 사출 방식이 아니고 이 분리 방식으로 가면은 더 이게 사거리를 더 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일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것은 지금 탐지를 못했나요? 탐지 다 했습니다. 미국 다 탐지했는데 그것이 이제 요격할 그러한 대상이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뭐 판단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확인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한 해에 무수단 미사일을 6차례 시험 발사했는데 8발을 쐈는데 7발이 실패했거든요. 전 이게 북한의 자체 설비 결함에서 온 실패가 아니고 미국의 사이버 요격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실패로 가져온 것이다. 미국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미국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를 뒷받침할 만한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른바 레프트 오브 런치 발사 직전